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유아임용 공부를 하심에 있어서 유아임용 시험이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시험도 아니에요. 어떨 때 안 어렵냐 하면 직선 코스로 갔을 때 우리 모두 다 열심히 공부할 각오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선 코스로 간다면 해볼만 합니다. 우리는 다 열심히 공부할 각오는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지선쌤이 제시한 대로 가신 선생님들은 올해도 제가 평소에 공부할 것, 하지 않을 것 말씀드렸고요. 두꺼운 책 이런 거 보는 거는요. 시험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기본서가 엄청 수천 페이지다. 그러면 그냥 시험 포기하는 길을 안내해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꺼운 책을 어디다 쓰실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안 됩니다. 한 번 본다고 다 시험 맞출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얇은 책을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리면서 많은 문제를 풀려 드려야 하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수업하면서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죠. 그것 때문에 학원 오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평소에 강조했던 내용들 감사하게도 2023 유아임용 시험에서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적중이라는 것은 뭐 언제 한번 본 것 같아 이런 적중이 아니고요. 문제가 적중한 거예요. 문제의 지문과 문제의 내용과.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막 낯설면 당황하잖아요. 근데 처음 1교시 논술부터 제가 나온다고 했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고 봤던 내용 그 자체가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선생님들 얼마나 차분한 마음으로 시험 보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선쌤 수강생 분들께서는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다 시간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풀어본 문제 그대로 나오니까. 자, 선생님들도,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제 얘기를 명심하시고 내년 시험부터, 1차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내년 시험부터 이런 기쁨을 꼭 맛보시기 바라고요. 2차 시험 역시 그동안 계속 적중해 왔습니다. 2차 시험도 지선쌤과 함께 풀어본 모든 문제들이 다 시험에 나왔고요. 이런 근거 자료들은 이미 카페나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어요. 올해 2023 적중 내역도 올라가 있지만 제가 바빠서 자세하게 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일부만 제시를 해놨어요. 근거 자료를 일부만 제시를 해놨지만 그것만 보고도 와 하실 거예요. 하지만 더 많은 내용들도 많은데 제가 차마 다 쓰지를 못했어요. 앞으로 계속 보강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선 유아임용에서 적중해서 선생님들 굉장히 기뻐하셨던 내용 첫 번째 논술이 있습니다. 논술이 있는데 논술 그 지문 자체나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공부했던 것도 너무 쉬웠는데 많은 선생님들은 좀 어렵다 하셨나 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 논술 적중 내용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저는 지문에 있는 거 거기서 따다 쓸 생각 너무 하지 마라.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쓰는 거 연습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했어요. 근데 이번에 어때요? 지문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써야 되는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내용을 유의하셔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문에 없는 것, 그렇죠? 지문에 없는 것 기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선쌤은 완전히 미리 대비를 시켜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다 적중이지만 샘플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안전교육에 나오는 아동의 권리가 있어요. 아동의 권리. 아동의 권리. 요거 굉장히 제가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안전교육의 내용이 새로 개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그 교육의 내용 중에 아이들한테 아동의 권리를 알려줘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교사가 아동 권리 모르는데 애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더구나 UN, 그렇죠? UN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 권리 협약 중요하다고 굉장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UN에서 제시한 아동 권리 협약 같은 경우에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그런 내용입니다.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은 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토대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토대가 된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동권리 4가지 명심하라고 말씀드렸을 뿐 아니라 우리는 외웠어요. 그렇죠? 자, 각각의 권리 내용들을 외웠기 때문에 거침없이 쓰고 나오셨죠.
자, 일단 뭐 굉장히 많은 적중이 있지만 논술 적중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적중 내용을 좀 보시면 생각나는 것만 일단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선생님들께서 그 OHP라든지 뭐 골판지라든지 여러 가지 종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미술 재료들 있죠. 재료들 뭐 팽이도 그렇고 이런 미술 재료 지문에 나오는 재료들이 그대로 일치했고 똑같은 문제 풀어봤어요. 제가 이런 뭐 OHP라든가 뭐 골판지라든가 이런 재료들 쭉 대면서 요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뭐 이런 문제 제가 냈었는데 이 재료들이 그대로 밑줄 그어져서 시험에 나온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제 문제 저랑 같이 풀어봤던 문제다 뭐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던 거죠. 그다음에 의문인식 있었잖아요. 의문인식. 자, 선생님들 이 의문인식 시험을 왜 내는 것 같습니까? 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총체적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유아중심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총체적 접근법으로 알고 계세요. 총체적 접근법을 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맨 자유로운 말놀이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말놀이 이런 거 중요해요.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2019 개정놀이과정 요즘의 추세, 전 세계적인 추세, 균형적 접근법. 균형적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적 접근법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균형적 접근법. 자, 그러다 보니까 균형적 접근법에서는 의문인식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 의문인식 아이들한테 어떻게 시킬 수 있어요? 기억, 얘들아 더하면은 가야 막 이렇게 앉혀놓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재미있게 의문인식 공부시키는 방법으로 동요, 동시 이런 거 활용하는 방법 너무너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래동요 활용 많이 하죠. 전래동요. 전래동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린 전래동요까지 똑같아요. 이 전래동요 우리 그대로 다뤘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쓰는 거예요. 교수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의문인식 공부를 시킬 때 동요, 동시, 전래동요 이런 거 많이 씁니다. 물론 그림책의 구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림책의 구성이라고 하면 플롯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림책 자체의 물리적인 구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저하고 풀어봤던 문제 그대로 나온 거죠. 그대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의문인식도 왜 나왔는지 이런 거를 생각을 좀 못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의문인식이 왜 나왔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뿌리부터 공부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딱 보면 이게 왜 나왔는지 알면서 문제를 푸셨던 거예요. 지선쌤의 수강생들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는 가드너의 미술 감상. 그쵸? 이거 우리 엄청 열심히 공부해서 이거 문제 그대로 풀었어요. 자,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의 위상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이거는 세계 교육개혁사에서 중요한 이론이에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아이들의 능력, 요거를 인지적인 IQ 하나로 봤어요. 아이들의 능력을 평가할 때 인지적인 IQ 하나로 평가했어요. 그런데 가드너가 들어가면서부터 어떻게 됐죠? 다중지능이론. 사람의 능력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가드너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가드너는. 그래서 가드너는 사실은 교육개혁에, 세계적인 교육개혁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굉장히 최근의 추세, 그렇죠? 지속가능한 발전, 그다음에 4차 산업사회 이런 거 다 반영한 교육과정이거든요. UN 이런 것들 다 반영한 그런 교육과정인데 이 중요한 가드너를 그냥 지나갑니까? 아니에요. 가드너가 얘기했던 것들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역시나 시험에 그대로 나왔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지금 간략하게만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건데 다섯 번째는 포트폴리오. 자, 포트폴리오 평가. 제가 포트폴리오 너무 중요하다고 했는데 문제가 순하게 나온 거예요. 자, 포트폴리오 왜 중요할까요? 포트폴리오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기에 요거는 과정중심 평가예요. 과정중심 평가. 과정중심 평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정중심 평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과정중심 평가들을 제가 완전히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과정중심 평가 쫙 정리 다 해드렸거든요.
자,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과정중심평가 유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가드너가 이야기한 과정중심평가 또 있죠. 이건 뭐죠? 가드너가 이야기한 과정중심평가는 프로젝트 스펙트럼 평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스펙트럼 평가. 그죠?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훨씬 난이도가 높게 나온 건데 사실 교수들은 이걸 내고 싶었을 겁니다. 이걸 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내면 문제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그냥 이걸 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스펙트럼 평가, 프로젝트 스펙트럼 평가하면서 포트폴리오 자료를 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최근 추세예요. 최신 추세. 자, 지금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출제자의 출제 경향, 출제 의도는 정확하게 밝혀진 겁니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옛날대로 하지 마세요. 옛날대로 하지 마세요. 엄청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옛날의 교육은 아동 중심 교육이 아니에요. 교사 중심 교육이에요. 그런데 교육이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지 왜 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까? 그거는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유아 중심으로 학습자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유아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벌써 몇 회째 출제 경향이 바뀌었다고 1차, 2차, 유아임용 1차, 2차 시험에서 우리한테 확성기 대교 말해주고 있어요. 자, 선생님들 밤새워서 두꺼운 책 공부하시고 시험에 떨어지고 싶으십니까? 그거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지선쌤밖에 대안이 없어요. 저는 최신 경향에 맞는 거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선생님들한테 돌아서 가지 않는, 적어도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밤새 공부했는데 떨어지는 그런 비극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선생님들 1차도 지금 1차 말씀드렸는데 2차는 더 무섭게 적중합니다. 자, 강사 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적중시켜 줘야 하는 것은 강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수업 들으시는 거잖아요. 자, 강사의 본연의 자세에 가장 충실한 것은 지선쌤밖에 없습니다. 자, 선생님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선생님들을 속이는 현실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지선쌤과 함께 1차, 2차에서 직선 코스로 가서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선쌤의 도움이 필요하신 모든 선생님들께 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